네, 김법성입니다. 동국대 파이널 수업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는 주어진 어떤 질문에 분명하게 답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명확하게 답을 해야 학교에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어떤 채점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확하게 했냐 안 했냐 있냐 없냐 요게 아주 중요한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영 학생 글 한번 볼게요. 다에서 말하는 극단적 개인주의나 집단주의를 극복하고 시민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와 나에 제시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기능인 집단지성과 집단적 정체성 및 소속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를 분명하게 정리하고요. 그죠? 가나를 분명하게 제시를 했네요. 그죠? 집단지성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개진하는 생각과 의견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식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소셜 네트워크의 서비스에서 다녀온 식당이나 구매한 물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집단지성은 소수의 독점을 막아 극단적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두 번째 기능인 이러한 집단지성은 두 번째 기능인 집단 정체성과 소속감은 다양한 정보 공유에 의해 형성되며 이는 극단적 집단주의의 장점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 등을 보장해준다. 따라서 집단지성과 정보 공유를 통한 집단 정체성 및 소속감을 통해 문제를 극복하고 시민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잘 썼네요. 전체적으로 글의 흐름과 글의 흐름 총평을 바로 갑시다. 총평 이건 A 받겠습니다. A 글의 흐름이 깔끔합니다. 글의 흐름이 깔끔하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아쉬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보면요. 일단 제시문에서 그죠? 제시문을 한번 볼게요. 가와 나가 어떻게 다에 나타난 어떤 극단적 집단주의나 개인주의나 집단주의를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집단적 개인주의를 극복하는 것 있잖아요. 다 제시문에 어떤 이기심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기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 이기심을 전략할 수밖에 없는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챙긴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디에 있어요? 나에 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큰 공동체의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SNS가 파편화된 개인들에게 어떤 개인과 공동체의 경험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집단적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전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의 어떤 개인주의의 문제를 나랑 연결시키고, 그죠? 집단주의의 어떤 문제는 이런 집단주의가 어떤 소수의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장치로서 SNS를 활용한다 라고 한다면 가가 어때요? 사회적 자본이나 집단지성으로 활용되어서 어떤 공동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글의 내용상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개인주의의 문제를 나로 해결하고, 그죠? 집단주의의 문제를 가로 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연결했으면 더 좋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큰 문제는 없지만요. 이렇게 조금만 더 명확하게 연결했으면 글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1번은 총평은 A 받고요. 퍼센테이지로 치면 1편은 한 7%, 6%에서 7% 정도 받겠습니다. 큰 감점이나 이런 건 없고요. 어떤 부분이 아쉬운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나에서 이야기할 때 집단지성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이렇게 개진해서
어떤 저항의 논리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밝혀주시고요. 개인주의로 빠진 것들을 어떤 공동체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서 SNS가 활용될 수 있음을 서술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까요? 가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가를 삶의 목적으로 보고 여가의 행복을 통해 최상의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고 제시하며 이는 수단이고 불가피한 것이라고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도 이를 위한 교육과 여가를 위한 교육이 구분되어 되며 여가를 위한 교육은 유용한 것을 넘어 본질적인 가치인 최상의 즐거움을 맛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제시문 나의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의 대학 교육에 대한 논쟁, 즉 수단을 중시하는 교육과 이를 비롯해 행복을 위한 교육의 대립이라 볼 수 있다. 빌 게이츠는 대학 교육의 목적을 일과 경제적 발전의 기반이라고 보고 있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다. 반면 스티브 잡스는 필요나 효용을 넘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을 바라보며 그의 대학 교육의 목적과 방향은 이를 잘하게 되는 것을 넘어 최상의 즐거움을 목표로 하는 목적으로서의 교육이다. 오케이, 지금 잘 썼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빠졌습니다. 일단 여가와 가에서 나타난 어떤 여가, 일을 명확하게 사용함. 그죠? 요거는 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요거는 괜찮을 것 같고, 두 번째, 제시문에서 들어있는 중요한 개념을 쓰지를 않았어요. 나에 나타난 대학 교육의 목적과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규정해 놓고 있죠? 나에는 스티브 잡스는 교양 교육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나에서 빌 게이츠는 어떤 전문 교육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좀 더 명확하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어떤 목적, 수단으로 쓰긴 해서 크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교육의 어떤 목적,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쓴다면 스티브 잡스는 어떤 보편적인 교양, 즉 제너럴리스트를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어떤 소양을 갖춘 어떤 사람을 만드는 게 대학 교육의 목적이라면 빌 게이츠는 스페셜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만드는 게 빌 게이츠의 어떤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죠? 방향이죠. 그래서 요 단어가 빠진 건 조금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죠? 그래서 글을 쓸 때는 논제에 들어있는 중요한 개념. 자, 여기 이 글에서는 뭐예요? 목적, 방향입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답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겠죠? 예를 들어 목적으로 쓰든 방향으로 쓰든 큰 상관은 없지만 목적은 무엇이다, 방향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개념적인 언어로 딱 부딪히게 명료하게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국대는 학교가 좀 의도하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에 벗어나는 어떤 답을 쓰면 감점이 조금 그냥 기계적으로 깎아요. 그런 점은 반드시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볼게요. 일단 글을 서술하고 표현하는 능력 자체는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안정적인 어떤 글을 쓰고 있고, 좀 이 글도 총평을 하면 이것도 한 6% 정도는 나올 것 같아서 감점이 크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총평을 하면 중요한 키워드는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알겠죠? 키워드는 반드시 사용하자. 자, 그래서 제시문의 키워드를 바꾸면 별로 안 좋아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이 좋다. 그래서 예영 학생은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이 잘 갖추고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독해를 하는 것이 내가 합격하는 길이다 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시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글을 쓰자.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글을 쓴다고 하는 건 학생들이 차근차근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즉 논제 요구사항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글 쓰는 걸 의미합니다.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이 좋으니까 논제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다 압축적으로 서술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논제의 요구사항을 빼놓지 않고 쓰자. 자, 지금 요 글도 한 6%는 나올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글쓰기 능력은 괜찮네요. 그죠? 3번 봅시다. 자, 3번 이제 잘 쓰면 이제 통과될 것 같아요. 가와 나의 공통된 요지를 파악해서 다라에 나타난 두 사회 현상을 문제점을 찾아 정리한 뒤 가나의 관점으로 앞에 두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라. 자, 그래서 다라의 두 사회 현상의 문제점이 잘 찾아졌는지 봅시다. 다에서는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 다가온 인간의 수명 연장을 100세 시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라는 문제점을 제시한다. 인간의 수명의 증가로 인해 발생할 사회 문제,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 등이 불확실한 미래를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문제는 고령화로 인한 고용 부족의 문제, 의료 및 보험 등에 관한 문제를 볼 수 있다. 라에서는 두 차례의 경제 위기로 인해 공동체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과 직결되지 않음을 깨달은 국민들이 가지는 사회에 대한 불안과 불신, 이기주의라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라에서 이거 조금 길게 쓴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다라에 나타난 두 사회의 문제점을 찾아 정리한 뒤라고 했으니까 문제점이 무엇이다 정도로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길게 쓴 것 같습니다. 일단 쓴 걸 보면 문제점, 고령화 현상 어떤 문제점이죠. 그죠? 잘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기주의, 불신. 그래서 문제점은 잘 잡았어요. 문제점은 명확하게 잡음. 하지만 분량을 너무 길게 썼다. 알겠죠? 이거 너무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조금 줄여야 됩니다. 다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어떤 고령화 현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난다. 나에서는 어떤 공동체 간의 어떤 이기주의의 어떤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3번 문제를 풀 때는 다와 라에 나타나는 어떤 문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여유는 생겼지만 삶의 질은 여전히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공동체적 신뢰, 이기주의. 결국에는 요거는 어떤 거예요? 국가적인 경제적 성장을 했지만 나는 성장의 어떤 대가를 받지 못하는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공정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잡아주셔야죠. 양극화, 그죠? 이기주의의 문제. 결국에는 공동체의 어떤 공정성, 공동체의 어떤 신뢰 부족. 그래서 라가 말하고자 하는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이기주의로 이렇게 딱 잡은 건 틀린 건 아닌데 하나로 딱 이렇게 고령화 현상이든 라는 어떤 공동체의 어떤 공정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삶의 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분명하게 잡았으면 더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요것도 좀 틀리진 않았는데 조금 더 짧게 쓰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다라의 문제 현상의 원인은 사회와 미래에 대한 불신이다. 행복의 조건은 물질적 풍요를 비롯한 공동체와 인간, 미래에 대한 신뢰인데, 잘 잡았네요. 그죠? 미래에 대한 신뢰. 다에서는 좀 더 길어졌으나 불확실한 미래라는 공동체와 미래에 대한 불신이 나타나면, 그러니까 조금 더 쓰면 오래 살아도 미래에 대한 삶의 과학기술을 통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뭔가 인간의 삶이 길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불행한 거지. 라에서는요, 물질적 풍요는 증가하나 공익과 직결되지 않는 개인의 행복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 체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 및 불신의 문제의 원인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일한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는 어떤 신뢰가 기반이 된 공동체적 관계가 형성되었느냐, 되어지지 않았느냐,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그 원인은 무엇이다, 이유는 무엇이다, 앞부분에 찾은 고령화, 노령화로 인한 삶의 질의 문제, 공동체적인 어떤 신뢰의 문제가 미래가 오래 살아도 불행하며, 그죠? 공동체적인 신뢰가 부족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것이 나에게 되돌아오지 않아. 자, 그러면 미래에 대한 신뢰의 문제와 공동체와 인간의 문제는 사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이 두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죠? 왜 그러냐면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고 앞으로 좋아질 거야. 어때? 내가 열심히 하면 이건 어때? 공동체적 신뢰를 바탕으로 내가 열심히 한 것이 나에게 되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지금 예영이 학생의 글을 지금 한번 쭉 봤는데요. 1번, 2번, 3번 보면 전반적으로 글의 어떤 핵심들은 잘 잡아내는 것 같아요. 자, 총평을 하면 글의 핵심은 잘 잡아낸다. 그러니까 이게 각 제시문의 핵심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각 제시문의 핵심은 잘 잡아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제시문과의 연관성을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좋다.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논제의 요구사항을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제시하자. 자, 그래야 좀 더 좋은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틀리진 않았는데 눈에 확 띄지는 않는 그런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약간 컷에 걸리는 왔다 갔다 하는 글이 될 것 같아요. 한 5에서 7% 정도 사이 되는 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과에 넣으면 통과되고 어떤 과를 넣으면 약간 합격이 미치 되는 그런 수준의 지금 글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글을 쓸 때 조금만 더 제시문 사이의 연관성, 그리고 논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딱 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문의 요구사항들을 찾아냈으면 더 좋겠다. 근데 아시는 분은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시면은 3번의 가 제시문을 보면요, 국민 총행복지수, 그래서 공정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 삶의 만족도, 희망, 포괄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어떤 개인의 만족도와 더불어 공동체에 대한 신뢰, 보편적 가치 등이 영향을 준다. 그러면 개인적 측면에서의 어떤 개인적 만족도와 공동체에 대한 신뢰,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간은 행복하단 말이야. 그지? 개인의 만족도와 공동체적 신뢰. 자, 오래 산다라고 하는 건 개인의 만족도 혹은 미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오래 살아도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물질적인 조건은 갖춰져 있는데 정신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오래 살아봤자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죠? 또 라에서 말하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풍요는 증가하지만 어떤 사회가 공정하지 않아.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나한테 돌아오지 않잖아요. 따라서 사람들은 불행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썼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쓴다면 다와 라의 문제 현상의 원인은 사회와 미래에 대한 불신이다. 행복의 조건은 물질적 풍요를 비롯한 공동체와 인간 미래에 대한 신뢰인데 다에서는 좀 더 길어졌으나 불확실한 미래라는 공동체와 미래에 대한 불신이 나타나면 이게 조금 더 애매하죠. 그죠? 다에서는 길어졌으나 어떤 개인의 미래에 대한 불신,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그죠? 기대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래 살아도 미래에 내 삶이 좋아질 것이라는 어떤 기대, 희망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래 사는 것은 불행한 삶의 더 연장일 뿐이다. 이런 식의 말을 좀 썼으면 좋겠고요. 라에서는 물질적 풍요는 증가하나 공익과 직결되지 않는 개인의 행복, 공익과 직결되지 않는 것보다 나의 개인적인 노력이 사회가 불공정함으로 내 노력에 대한 어떤 대가 보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어떤 신뢰의 부족으로 불안함을 느낀다, 불행을 느낀다. 그래서 좀 더 분명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을, 기본적인 글은 잘 쓰는데 분명함이 조금 떨어진다. 자, 남은 기간 동안에 동국대 문제 한 2, 3회 정도 정리하고 이 글은 최선을 다해서 어떤 답안을 다시 한번 써보는 것이 좋다. 알겠죠? 그리고 자신감 가지고 끝까지 쓰자. 자, 그러면 충분히 글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무슨 뜻인지. 예영학생 첨삭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나 전화로, 메일로 질문 주시면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